근데 그 당시는 그야말로 최규하나 김영삼이나 김종필한테는 그 권력의 사유제로 자기 사유제로 권력이 사유제로 보이는 거예요. 공공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김대중밖에 없었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또 제야 인사들이 있었지만 또 신민당은 또 그 신민당대로 그 역할을 못했었던. 근데 또 것 신민당만 같아요. 욕할 예. 게 아니라 예. 또 이제 요 당시에 이제 5월 14일인가에 예. 이른바 이제 서울의 봄 때 제야의 인식 역시 좀 삐딱하게 이제 보면 네. 나이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였다고요. 아주 권력의 이 냉철한 속성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신민당은 또는 다른 정치인들이 다 이제 다음을 이제 자기와 관련해서 이제 꿈꾸면서 뭔가 빨리 이제 낙관하면서 헌법 개정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가 열리면 이제 계엄령 이제 철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정치 일정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뭔가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네. 또 제야에서는 이제 이때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이제 성명서를 준비했는데 이제 같이 서명하자.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낭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보수 우파들의 시각에서 보면 운동권이고 과격하고 이상주의자, 공상주의자 막 이제 이렇게 보지만 또 다시 또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현실주의적이고 너무나 보수주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 혁명,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좋게 얘기해서 이제 민중주의적 열망을 가지고 네.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가 말하자면 이제 독재자가 죽어서 사라진 해방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민중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얼싸안고 대동세상을 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다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해방의 시간. 네. 학생들도 어용 교수들은 이제 네. 다 뒤로 하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서 길거리로 나오고 또 모든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한마당으로 어울리는 이런 걸 이제 꿈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낙관을 이걸 낙관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서 그런 성명을 발표할 생각을 하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지금 정신 차려야 차려라. 지금 지금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것일 것 같냐.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해라.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안정을 원하고 네. 지금 이제 독재자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지금 완전 천지개벽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 유신 세력들, 유신을 지지했고 유신 체제에서 득을 보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기득권을 그냥 손쉽게 포기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차근차근 주의 깊게 함부로 뭔가 반격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혁명적 열정에 사로잡힌 분들은 약간 흥분하시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만류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성명서 내용도 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확 낮추시고 그럼 이제 면박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진짜 쫄보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현실적이야,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님은 늘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반걸음만 앞서서 네. 가자. 좀 매번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네. 하셨는데도 역부족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대학생들이 주로 그 3월달, 4월달은 교내 학내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어용교수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학원의 사립학 같은 데는 이사장 재단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5월 초가 넘으면서 이제 가두시를 벌립니다. 사실 학생들이 가두시 벌린 기간이 네.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5월 7일 날 시작해가지고 5월 14일 날로 끝나거든요. 5월 15일부터는 조용합니다. 예. 그야말로 겨우 8일 정도?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5월 13일에 이미 학생들의 가두시가 가열하고 있으니까 그걸 자제시키고 이걸 지도자 간의 회담을 통해서 한번 네. 대안을 학생들을 달래면서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또 안개 전국의 정치 질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정치 질서를 국민에게 이렇게 투명하게 내보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죠. 전두환을 포함한. 네, 그 그런데 거의 뭐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5월 14일 날 동아일보 아까도 말했지만 동아일보 기자가 예. 김대중 대통령한테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원고를 기고해 주시라. 기고를 원고지 8미로 써서 보내요 동아일보에. 근데 그게 실리겠습니까? 왜? 5월 17일 날 거사를 개고 있는 이미 그 신군부 집단에게는 언론 검열의 칼도 저들이 쥐고 있는데 네. 왜 실릴 리가 없죠. 그런데 5월 14일 날 서울역 학생들의 그 엄청난 대규모 집회를 본 문익환 목사라든지 예춘호 선생이나 이문영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성명서를 초안을 갖고 와요. 그 문익환 목사가 그 초안을 쓰셨는데 네. 쉽게 말해서 군인에게는 총을 들고 나와라. 노동자는 공장을 멈춰라. 이제 흔히 노동자의 손에 해머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상인들은 철수해라. 문을 닫으라는 거죠. 모든 국민은 검은 리본을 달고 민주화 투쟁에 나서자. 이 성명서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게. 어안이 번복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윤보선 전 대통령도 이미 여기에 성명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하시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은 것이 계엄 해제, 신년학 전두환, 그다음에 이제 실세니까 퇴진. 이런 정도로 압축해서 성명서를 발표합시다. 이렇게 보니 5월 15일은 조용하죠, 대학가가. 네. 5월 16일. 그 5월 17일 이학봉이가 주도하는 신군부 집단의 제2의 쿠데타. 그게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 네.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다는 것은요. 이미 행정부, 입법부 모든 권한 위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는 5월 20일에 열려가지고 계엄 해제를 하기로, 왜냐하면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나 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 입장에서도 안개 전국 속에서 군부의 그 어떤 실체적인 권력이 드러나 보이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속된 말로 한참 잠자다가 이제 깨어난 거죠. 의식이. 그래갖고 혼란 찰나에 5월 17일 날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당해버리는 거죠. 가해자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일당인데 네. 그중에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네. 지도자 중에서, 정치권의 지도자 중에서. 이제 김대중과 김대중이죠. 제아인.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5월 17일 밤 10시 전후에서는 그 이미 8시 정도부터 동교동 일대에 가로등이 다 꺼집니다. 그러니까 올가미를 미리 쳐놓은 네. 거죠.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걸려든 게 아니라 네. 잡으려고 올가미를 미리 쳐놨고 뭘 해도 비켜갈 수가 없는 스토리였던 겁니다. 이거는.